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주에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몸이 좀 나른해지잖아요. 이럴 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경주의 황금손 차은정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만 좋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너무 좋아요. 동준 씨도 아주 그냥 샤방하게. 네, 꽃 같죠? 네. 그런데 그렇지.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좋은데, 네. 이럴 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뭔가 나른하잖아요. 그쵸, 이제 춘곤이 오는 계절이니까. 네네네네. 네, 이럴 때 잘 피곤하죠. 먹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네. 도대체 어떤 요리가 기다릴지 궁금한데, 재료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읍성 부근에서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왜 코가 간질간질해? 역시 도사야. 오늘 동주 씨 코가 아마 엄청 행복하실 거야. 진짜요? 네네. 코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고소한 참깨향. 믿을 수 있는 참깨를 찾아온 이곳은 경주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자리 시니어 클럽의 먹거리 제조 사업단인데요.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고소하게 볶아낸 참깨와 참기름을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야, 여기 들어오니까 이 깨 고소한 냄새가 난리 났어. 아이고, 지금 저기 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이 냄새가 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깨먹습니다. 아니, 깨 먹는 게 진짜 요새는 쉬워졌어요. 그죠? 네네. 옛날에는 어떻게 볶았어요? 일일이 전부 다 얼마나. 이렇게 저어가면서. 네. 아니,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볶아요? 매일 볶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제 볶아서 기름도 짜서 팔고 깨소금도 팔고 완전히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네, 그런 재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묵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먼저 요리도 네. 금방 만든 게 그쵸, 맛있잖아요. 근데 그쵸. 깨도 그때그때 싹 볶아가지고. 맞아. 네. 야.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볶아서 더 고소한 경주 시니어 클럽표 참깨.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한 참깨는 노화 예방,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단백질과 칼슘도 풍부해서 꾸준히 챙겨 먹을수록 좋은 영양 만점의 음식이죠. 네, 오늘 묵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양 만점 참깨를 듬뿍 섭취할 수 있는 오늘의 요리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의 끝판왕 참깨국수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네. 참깨, 고소한 참깨를 네. 가지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니, 근데 네. 오늘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참깨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얘가 오늘 완전히 주 스타예요. 아니, 근데 참깨 네. 요리라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참깨는 오로지 그냥 이렇게 뿌리는 정도 마무리 재료로 쓰는데 얘가 오늘 주인공이다. 여러분, 참깨가 메인인 요리라 네. 도대체 어떤 요리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오늘은 고소한 냄새가 그냥 막 계속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 짜자잔. 네, 참깨. 참깨가 네.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물을 낼 거라서 아까 동준 씨가 원기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이 닭을 좀 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삼계탕 먹듯이 네, 야. 국물을 푹 우려낼 겁니다. 생닭, 그것도 다리. 네.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나른할 때는 밥이 싫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수 할 거예요. 국수 네. 가끔은 좋아요. 네. 그리고 기타 그리고 이제 재료들. 네, 위에 올라갈 것들, 네. 뭐 이렇게 오이나 달걀이나,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잣이 있으면 쓰셔도 되고 무관하겠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오늘 요리는 단촐한 것 같으면서도 영양소는 퍼펙트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더니 이제 네. 영양소가 보이시는군요. 5대 영양소 다 보입니다. 그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물 다 보입니다. 네. 거기에 필수 지방산까지. 오, 필수 지방산까지.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참깨 국수, 자, 네.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깨국수 만들기 1단계. 먼저 육수를 준비해야겠죠. 손질된 닭과 마늘을 넣어 끓여주시고요.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고명을 준비할게요. 지단과 오이는 채 썰어 준비하고 다 익은 닭고기는 별대로 찢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 육수와 볶은 참깨를 5대5 비율로 갈아주세요. 참깨를 이제 갈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 참깨는 가루로 갈아서 쓰는데 그렇죠. 오늘 육수를 넣어서 가네요. 이게 참깨를 갈아서 육수에 섞는 것보다 육수에다가 참깨를 넣어서 가는 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죠. 사실 이게 필수 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해서 육수에다가 섞으면 기름이 뜰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물을 먹히는 거예요. 동동동동 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같이 갈면서 그냥 육수를 쫙 따라 빨아당기는 먹는 거네요. 거죠. 그렇죠. 아하. 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육수와 참깨는 같이 갈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너무 네. 뜨거울 때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살짝 좀 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수를 삶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지금 끓거든요. 선생님 근데 네. 저는 육수에다 국수를 삶을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왜 그 들깨국수나 콩국수처럼 네. 콩국을 해놓고 국수를 삶은 거에 콩국을 말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 따로 육수 따로. 그렇죠. 그렇구나. 네. 같이 넣고 삶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으실 때 이 육수에다가 참깨를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국수만 딱 삶아가지고 네.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말아서 드셔도 돼요. 야, 그러면은 약간 살얼음이 살짝 얼었는 게 약간 물회 같은 느낌도 들겠다. 더 좋다, 더 좋다. 그러네. 참깨국수 만들기 2단계.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삶아서 차가운 물에 헹궈주세요. 그릇에 소매를 보기 좋게 담은 후 각종 고명을 올려주고요. 끓는 육수에 갈아둔 참깨를 풀어서 면 위에 부어주면 따뜻하고 진한 국물에 참깨국수 완성! 봄철 보양식이자 별미로 그만이겠죠? 자, 드디어 네. 참깨 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선생님. 네. 사실 국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네. 그냥 샘플 할 줄 알았거든요. 은근히 손이 많이 가네요. 손이 간 만큼 맛있을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아니 국수가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재료는 굉장히 단촐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 음식이 궁중에서 드시던 참깨국수예요. 궁중 요리였군요. 그럼요. 어쩐지. 네.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은 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야, 품격 있는 참깨국수가 참깨국수?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연 맛은 어떨지 보기에도 굉장히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 만들 땐 손이 조금 가더라도 먹을 땐 후루룩 간편한 국수. 거기에 닭고기 육수와 참깨가 듬뿍 더해지니 고소함이 면발에 착착. 이야, 국물 맛이 끝내주나요? 그럼 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너무 드시네요. 아니 입안에서 참깨 향이 그냥 싹 퍼지면서 국수는 또 정말 입맛 없을 때 그렇죠.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우리 민족의 완전 음식이죠. 그죠? 잘 그럼요. 넘어가는 데다가 네. 향기까지 좋으니까. 그리고 경주 읍성 주변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참깨입니다. 갓 볶은 참깨. 네. 역시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느끼함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깨를 한꺼번에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참기름 못 마셔요. 네, 네. 근데 거의 참기름을 마신다 생각하는 만큼 네. 이 참깨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참깨 국수. 여러분 네. 궁중의 참깨 국수를 이제는 집에서 한번 누려보아요. 예, 자 네. 오늘 너무나 멋진 네. 요리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궁중에서 즐기던 건강식 참깨국수. 이제 집에서도 봄철 영양식으로 즐길 수 있겠죠? 맛있는 요리와 함께 건강한 5월 보내세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일상의 소란과 번잡함은 저 멀리 던져두고 아름다운 계절의 손짓을 따라 싱그러운 숲으로 향합니다. 유난히 바람도 좋고요. 유난히 햇살도 좋고 오늘은 물빛마저 좀 맑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숲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숲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우리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네. 오어지 연못입니다. 네. 그 오어지를 둘레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총 길이 7km 그럴 정도가 되죠. 거기 이제 숲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쪽 5호4, 오어지 쪽으로 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둘레길이 확장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오시는 것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이 또 매력이 있는 것은 어떤 둘레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오어사라는 어떤 고찰이 있고요. 또 운제산이라는 또 명산이 있어서 훨씬 더 둘레길이 그럴 만한 곳이 된 거죠. 그래요. 운제산 5호4 둘레길 포항 12경에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또 모르신 분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엔 단풍 명소로, 봄에는 벚꽃 명소로 사랑받는 오어지 둘레길. 봄이 무르익은 5월에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그 숲길로 들어서려면 건너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렁다리. 늘 이 장소를 생각하면은요, 산도 있고 사찰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출렁다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네. 이게 이제 원효교라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건너고 있는 곳이 이곳이 이제 오어지입니다. 네. 사실 이곳은 1960년대에 이 저수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 출렁교가 놓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곳에 오면은 보는 즐거움도 있고 느끼는 즐거움이 많은데 시작부터 걷는 즐거움을 잘 느끼기에는 특히 이만한 게 없네요.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게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물빛과 산빛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오어지 둘레길. 오랜 공사 끝에 작년 11월 순환형 둘레길로 개통되면서 데크로드와 맨발로, 산책로 등 최고의 트레킹 로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거는요. 참 걷기 좋다 생각될 만큼 산이 좋고 옆에 또 물을 끼고 있고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운제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네. 사실 산에 있는 둘레길을 만들다 보니까 나무들의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죠. 한여름인데도 이 걷는 길이 그늘로 드리워질 만큼 나무가 크니까 뭐 여름이어도 걷기가 좋고 또 봄에는 이 들어오는 입구가 또 이 벚꽃길입니다. 네. 그래서 또 벚꽃 구경하기도 좋고요. 운제산이라는 이름은 구름 운자에 사다리 제자거든요. 네. 저쪽과 이쪽에 어떤 그 봉우리 사이를 구름다리로 해서 건너 다녔대요. 전설이죠, 물론. 예,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전설들이 있는 것이 이 곳의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하니까 네. 이래 또 이 숲길을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되새겨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산도 산이지만 이 호수를 끼고 걷는 기분도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예, 이 호수는 오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50년대에 착공을 해서 60년대 초에 완성되었는 인공호수입니다. 이 어떤 농업용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상수도 용수로서 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어지라고 하는 호수가 만들어졌고요. 뭐 오랫동안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이 오어지는 이 남구에서는 명소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걸으면서 위로는 녹음이 풀어진 산이 보이고요. 옆으로는 이 맑은 물이 딱 보이니까 야, 저야말로 걸으면서 신선 노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량합니다. 네.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박자에 걸음을 맞춰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갈 수 있는 곳. 이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이 둘레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높낮이가 높지 않아서 걷기에 굉장히 무난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해요. 그렇죠. 종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나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오래된 산에 있던 숲길이다 보니 네. 나무 수종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 계절적으로 참 좋은 것이 네. 7월, 8월 한여름의 어떤 초록은 좀 짙은 초록이잖아요. 네네.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4월, 5월은 좀
초록도 좀 밝은 초록이어가지고 좀 더 상쾌한 어떤 청량감이 있고요. 네. 특히나 요것이 이제 물가에 조성되어 있는 숲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중에서도 물을 특히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마침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나무가 서나무라고 하는데 네. 서나무는 나무의 껍질, 숲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숲이가 남자의 근육질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서양에서도 이 서나무를 이름을 머슬출이라고 해요. 근육이라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나무도 한번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나무인데 마침 이 오어지 둘레길에는 네. 이 물가가 있어서 이런 서나무를 많이 관찰이 되네요. 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은요, 숲을 좋아하시거나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은 다양한 나무를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어지 둘레길 여행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곳, 바로 신라 천년고찰 오어사입니다. 불국사의 말사로 진평왕 때 창건한 항사사의 또 다른 이름이 오어사인데요. 이곳에는 신라 고승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오어지 둘레길을 찾으면 꼭 찾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위치한 바로 이 사찰 오어사잖아요. 맞습니다. 오어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천년고찰이라고 하잖아요. 신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절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그러게요. 이 오사의 뜻은 뭐냐면 이 오, 나오, 그리고 고기 어자거든요. 네. 원효 스님하고 해공 스님이 이곳에 계실 때 네. 두 분이서 이제 법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변을 보고 나서 물고기가 살아나는데 한 마리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2명인데. 사람은 2명인데. 네. 그러면 이제 저게 누구 고기냐? 내 고기다. 나의 고기다 해서 그래서 오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라 시대 그 시절에 이제 대중불교 그러한 것들을 설하기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걷기 좋은 둘레길도 있지만은요, 둘레길을 넘어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아름다운 사찰도 함께 구경하시면은 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역시 즐거웠습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쉼 없이 달리는 계절, 싱그러운 5월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싶다면 편한 운동화 챙겨 신고 산빛, 물빛 좋은 오어지 둘레길로 향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살다 보면 학창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죠. 공주 재민천 주변 하숙마을에서 추억의 칼국수를 먹어보고 박찬호 선수의 야구 인생도 만나봅니다. 공주 시가지를 남북으로 흐르는 재민천, 공주 시민들의 쉼터인데요.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산책하기에 그만입니다. 아버님 고기 좀 어떻게 많이 잡으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한 마리 잡으셨어요 이렇게. 여기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은요 바로 공주 재민천 앞인데요. 공주 저는요 지명부터 마음에 들어요. 프린세스. 남다른 감성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감성이 묻어나는 여행 준비했습니다. 예부터 교육도시로 유명한 공주. 재민천 주변 담장에는 60, 70년대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하숙촌 골목의 그리운 풍경입니다. 옛날 교복이잖아요. 저는 요즘 교복보다 옛날 교복이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블랙 앤 화이트 더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어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던 옛날 교복. 어때요? 마치 맞춤옷처럼 찰떡으로 어울리지 않나요? 필수야 오랜만이야. 그래 상아 아니야? 맞아. 나 가방 샀는데 어때? 예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만나네. 근데 너 왜 반말이야? 우리 친구니까 반말하지. 나 그래도 몇 년 꿇은 복학생이야. 몇 년이요? 그냥 몇 년 됐어. 자세히 보니까 몇십 년이신 것 같은데요. 옛날 교복을 입고 하숙집 마당에 서니 꽁트한 장면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당시의 하숙집을 재현한 하숙마을인데요.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숙집들이 많았던 이유는 초창기에는 기숙사가 많이 있었는데 6.25 이후 이 학계 기숙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학하러 온 많은 학생들이 아는 친지나 또는 이렇게 하숙집을 찾게 되었죠. 학교 주변은 물론이려니와 저 멀리 주변까지 하숙집이 많아서 하숙생들이 이 공주를 많이 살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보면 볼수록 정감이 넘치는 하숙마을. 따스한 햇살이 드리운 뒷마당엔 추억 돋는 펌프가 있고요.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을 품었던 장독대도 그대로입니다. 이 하숙마을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룻밤 머물면서 추억여행 떠나기에 그만이죠. 이 하숙이나 자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뜻깊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당시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었었죠.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숙생을 하면서 자기 꿈을 키워 갔었는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오면서 본인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그렇죠. 또 자라나는 아들, 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소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집 떠나와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춘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공주 하숙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옛 기억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추억 여행지입니다. 하숙마을에서 머지않은 곳엔 공주 맛집들이 모여있는 먹자골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 이 먹자골목에서 우리 하숙생들은 뭘 먹었을까요? 어우, 궁금하네. 제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60,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식당들이 모여있는 먹자골목. 그중에서 저의 선택은 어머, 이거 보세요. 이 칼국수집인데 이 앞에 한 그릇에 1970년대는 200원, 80년, 90년, 2000년 가격 변천사가 쭈룩 써 있는데 이거 딱 봐도 맛집이다. 아, 이거 땡기네요. 먹어야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하숙생들이 칼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추억의 맛이 버무려진 곳이죠. 여기는 딱 봐도 오래된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장사를 하신 거예요? 한 30년 했어요. 30년? 그러면 그 예전에도 하숙생들이 와서 칼국수 많이 먹었겠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왔었는데 지금은 뭐 성인이 됐다고 아저씨가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20, 30년 지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교대 다닐 때 여기를 자주 오셨다고, 그때 칼국수 참 맛있게 드셨다고, 옛날 생각나서 오셨다고, 애기들 데리고, 애들이 다 성장해서 어른이에요. 그렇게 또 오시고. 그래요. 그때 그 시절의 하숙생이 부모가 되어 다시 찾아온다는 추억의 칼국수. 멸치 육수에 시원한 굴을 넣고 끓인 공주식 칼국수죠. 방금 삶아 윤기가 흐르는 수육 한 접시엔 투박하면서도 푸근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당시 학생들을 떠올리면서 후루룩 후루룩 칼국수 산매경에 맞아볼까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맛인데 하숙생들이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학생으로 비유하면 평소에 와이셔츠도 깔끔하게 다려입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은 맛?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공주 칼국수. 쫄깃한 면발엔 6070 청춘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상추에 수육 한 점을 올려 한 입 싸먹으면 이 순간 부러울 것이 없죠. 저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칼국수 한 그릇 덕분에 타임머신을 탄 기분입니다. 아우, 좋다 좋다. 여기가요, 이 맛뿐만이 아니라 왠지 할머니 댁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정겨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분위기와 맛과 합해져서 저는 하숙생도 아닌데 이만 못 잊어서 조만간 또 공주 올 것 같은데요? 어떡해, 큰일 났어. 못 잊을 것 같아요. 이번엔 공주에서 누구보다 특별했던 학창 시절을 보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골목 바닥과 담장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이 반겨주는데요. 바로 공주에서 나고 자란 야구스타 박찬호 선수입니다. 사진만 봐도 제 심장이 쿵쿵 뜁니다.
여기에 박찬호 선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고, 와, 등번호도 있다. 여기요, 61번. 산성 찬옥길. 와. 박찬호 선수의 옛 집터에 마련된 박찬호 기념관. 입구에는 힘이 넘치는 황소동상이 떡하니 인사를 건넵니다. 예쁘다. 와.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소해잖아요. 여기 와서 박찬호 선수의 기운을 가득 받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으로 맨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그가 사용했던 야구용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왜 제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제가 박찬호 선수 진짜 광팬인데요. 박찬호 선수가 94년에 LA에 있을 때부터 이곳에 들어오니 저도 모르게 투머치 토커가 되는데요. 제가요, 야구를 잘 몰랐었던 그 어린 시절에도 박찬호 선수가 뉴스에 나오면 그렇게 꼭 챙겨봤어요. 왜냐면 국민 영웅이니까. 씨. 반가워요.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 팬이신가 봐요. 네, 국민 영웅이잖아요. 맞아요. 박찬호 선수가 사실은 그 예전에 그 IMF 시절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국민의 영웅으로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용기도 주시고. 예.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팬들께서 전국에서 이렇게들 오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유. 이 선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곳에선 박찬호 선수의 소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데요. 본인과 가족에게 기증받아 공주시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야구 팬들에겐 선물 같은 장소죠. 여기 야구공이 엄청 많아요. 예, 바로 이게 박찬호 선수가 첫 승한공이에요. 첫 승한공? 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124승한공이에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아직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124승. 예, 맞아요. 내가 던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메이저리그 124승을 거머쥔 승리구들. 당일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적어서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빵! 기념관 위쪽 조각공원에는 박찬호 선수의 투구폼을 재현한 동상들이 있고요. 더불어 공주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곳이죠. 와, 이 전망대에 올라오니까요, 공주 시내가 저 멀리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이 공주를요, 백제의 수도로만 생각하셨다고요? 아니에요. 하숙마을부터 박찬호 기념관까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톡톡 건드려 볼 수 있는 아주 감성 가득한 여행지가 될 것 같아요. 돌아보면 살며시 미소 짓게 되는 학창 시절의 추억 한 조각. 공주의 골목골목에는 소중했던 그 시절의 향수가 그리움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까지 만나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아니 무슨 오늘 맛있는 요리 해 먹자 그러더니 차로 40분을 왔어요. 40분. 아 힘들어. 더 이상 못 가 나는. 아유 힘들어. 아유 기운 없어. 아유.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기운 없다고 그래? 이거 좀 먹어봐. 기운 차리게. 이게 뭔데요? 먹어보면 알아. 어?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 이거 뭐지 이거? 산삼이라도 되는 건가? 산삼은 아니고 몸에 좋은 산마늘의 계절이 돌아왔다. 맛과 영양면에서 어디 내놔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산마늘을 좀 더 특별하게 먹는 방법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대하시라. 봄에 쌉싸름한 유혹이 시작됐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드세요. 아니 남의 밭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야, 근데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정말. 아니 음식 만든다 그러니까 아유 좋아요. 아니 캔다 캐 좋아요. 근데 뭐 어떻게 캐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계시는 분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저 일단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제가 너무 지금 황당해서 예.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다 그래서 왔는데 예. 갑자기 저보고 맛있는 재료를 구해오래요. 예. 여기서 이걸 따라내요. 요거 맞죠? 이게 원래 가장 맛있는 음식 재료죠. 예? 이게 진짜 맛있는 재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뭔데요? 이게 산마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산마늘이요? 신선히 먹는다 해서 황제나물, 먹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해서 명이나물이라 불리는 산마늘. 마늘과 같은 아일린 성분을 함유하며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봄나물의 대표 주자로서 울릉도와 강원도 고산 지역이 주 재배지다. 아, 그렇구나. 예. 야, 이게 그러면 저희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렇죠. 싸 먹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산마늘이라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맛이 궁금해집니다. 예.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어딜 봐도 마늘 맛이 날 것 같지는 않게 생겼는데 하나 먹어도 될까요, 저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이 큰 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향은 잘 모르겠는데. 뜯어야 향이 나요. 짜릿하네요. 마늘 향이 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산마늘은 네. 언제 수확하는 게 가장 맛있나요? 원래 4월 지금 사실 좀 이른 편이에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하나 따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그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얘는 아까 거보다 훨씬 작네요. 작고 부드럽죠. 네. 부드러운데. 예. 아까처럼 그 맛이 확 안 오네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산마늘이라 그러면은 그냥 이 작은 거, 요새 음식들을 전부 부드럽고 이런 연한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이런 산마늘도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일찍 먹는. 그러니까 향도 없고 성분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런 것들은 풀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톡 쏘는 맛이 나는 거, 이 정도 크기 이상 되는 거, 이 정도 이런 크기 되는 이런 거를 먹어야지 되는 거죠.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시면서 이런 것들. 네. 자, 뭐 내가 다 따주면 따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네, 그렇죠. 제가 따야죠. 예, 그렇죠. 어우, 잘 따시네. 어휴. 이거 보세요. 토끼 같지 않습니까? 토끼 씨, 그만 떠들고 이제 일 좀 하죠. 이렇게. 이만한 많이 딴 것 같은데 혼자 따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기서 딱 봤을 때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눈 안 좋아할 것 같더니 우리 마을에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는 거지 뭐 늙지도 않고. 이 마을이 정말 장수 마을인가 봐요. 장수 마을. 복받은 마을이에요. 복받은 마을. 누나들 제가 노동요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산마늘은 보약 같은 친구야. 오케이.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산마늘아. 이젠 제대로 맛을 볼 차례인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잔뜩 따왔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맛있는 요리를 또 해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쌈을 싸 먹을 수가 있고. 그렇죠. 많이 아는 맛.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장아찌를 담글 수가 있고 또 김치를 해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걸로 김치를 해 먹는다고요? 산마늘의 변신은 누가 뭐래도 무죄. 요즘은 생으로 판매하는 것 외에 장아찌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난 추세다. 일단 가장 대중적인 요리법 장아찌를 만들어 볼 텐데 밭에서 방금 채취한 신선한 산마늘을 깔끔하게 씻어줄 것. 제가 이 손이 얼음장이 되도록 아주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요리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장아찌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장아찌를 가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켜켜이 산마늘을 채우고. 아니 근데 사실 요것보다는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맛을 어떻게 내시는지 그거를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발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혼합 간장을 쓰게 되면 3분해라 그래가지고
얕은 맛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 놔두고 깊은 맛이 나는 데는 그래도 우리 고유에 발효시킨 것들이 들어갈 때 그 제맛이 나고. 그러니까 양조 간장과 발효식초를 써라. 예. 산마늘이 잠길 만큼 간장물과 발효식초를 채워줄 것. 또 향을 안 맡아볼 수가 없대요. 그렇죠. 맞죠.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직은 맛이 덜 뱄는데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충분히 맛있어요. 그렇죠. 아, 너무 맛있다. 네. 사실 저는 뭐 다 궁금하긴 했는데 특히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니, 산마늘로 김치를 담궈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걸 지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올리고당도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 매실, 청을 또 우리 좀 넣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까나리 액젓. 자, 이거는 이제 풀이에요. 아, 네. 이 풀을 쏟는데 이제 찹쌀풀이거든요. 그죠? 파김치나 겉절이처럼 산마늘 김치도 담가 먹으면 그 맛이 또 일품이다. 먼저 찹쌀풀을 넣어준 뒤 고운 고춧가루를 솔솔솔, 여기에 올리고당과 매실청, 까나리 액젓을 넣어 살살 묻혀주면 끝! 요새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식감이요. 파김치인데 이게 되게 파김치치고는 좀 얇고 또 그리고 더 아삭아삭한 느낌. 네. 맛있네요. 그렇죠. 이번엔 좀 더 고소한 맛에 도전해볼까요? 물기를 제거한 산마늘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내면 은은한 마늘향이 감도는 독특한 별미 산마늘 튀김이 완성된다. 자, 어디 이제 본격적으로 산마늘 진수성찬을 즐겨볼까?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다른 반찬에 손이 가지 않는다. 단짠 경쾌한 장아찌 크게 한 입. 이번엔 갓 담근 산마늘 김치로 칼칼하게 입안 정돈. 눈치 볼 것 없이 산마늘 튀김까지 한 입에 클리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봄의 활력을 가득 담은 산마늘로 3종 음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정말 먹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봄이 가기 전에 산마늘로 음식 맛있게 드시고 봄의 활력을 듬뿍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의 활력 들어와. 들어와. 우리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경북 상주로 갑니다. 들리세요? 봄철 입맛 살아나는 소리가. 아삭함과 달콤함으로 무장한 오늘의 주인공은 오이와 딸기.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다시 희망 찾기에 나선 농촌의 봄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낙동강이 시작되는 곳 경북 상주는 예로부터 농산물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장인데요. 그중에서도 아삭한 매력을 뽐내는 첫 번째 주인공은 상주가 자랑하는 백다닥이 오이 되겠습니다. 이래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상주의 명물이죠.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50병에 한 박스 정도 해서 한 30박스 내외로 수확을 하고요. 3월, 6월에는 40병에 한 박스에서 한 40박스 내외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하는 데다가 저장성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백다닥의 오이. 다닥다닥 붙어 자라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다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반 가시오이와 달리 겉껍질이 연하고 속이 매끈한 게 특징입니다. 상주오이가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비율은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확하는 오이의 품종은 백다닥이 흑진 계열로서 연녹색을 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씹었을 때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가지고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전량 수출되는 상주 백다닥이 오이. 코로나19 여파가 심했던 지난해부턴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오이 농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인력 수급 문제로서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사실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수급된 인력들도 여기저기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농사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급식이라든지 기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량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납품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매출 금액이 한 30-40% 정도 그렇게 다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농가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하는 것이 해답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봄철 입맛 살리는 다양한 오이 음식들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이 소박이가 있고요. 오이 물김치, 그리고 오이지, 오이 초무침. 그 외에 다양하게 오이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참 많습니다. 수확의 기쁨 뒤에 맛보는 상주 오이밥상. 여럿이 나누는 게 또 농촌의 정 아니겠습니까? 오이 하나로 풍성해진 봄 밥상을 이웃과 함께 나눠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 겉껍질이 얇은 백다다기 오이 벗겨내지 않고 그대로 식감을 즐겨주세요. 맛도 있고 또 일단 색감도 좋고요. 여러 요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아삭하면서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와이프하고 이 누님이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해서 만드는 게 더 정성이 가미되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너스 정보. 수분 충전이 중요한 봄철, 갈증 해소에 좋은 오이는 몸속 세포가 수분을 머금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데다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이어트 채소로 통한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도 봄철 입맛 살리는 경북 상주 오이로 부담 없는 봄밥상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입맛 살리는 상주 백다다기 오이 맛보세요. 우리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 오이 농가를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경북 상주시 청리면입니다. 달콤한 봄을 맞이한 두 번째 주인공은 봄의 대명사 딸기. 상주는 물 맑은 곳에서 수중당이라서 물이 깨끗해서 일자 경도도 좋고 당도도 높고 식감이 좋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지역 딸기 농가는 약 40호, 재배 면적은 16헥타르 정도지만 주요 딸기 생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장 반응은 뜨겁습니다. 덕분에 재배 농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기후 조건이 좋아요. 밤낮 온도 차이도 나고 다른 데보다는 이제 조금 따뜻한 것도 있고 해서 식감도 좋고 딸기가 재배 조건이 좋으니까 당도도 높고 그래서 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고설 재배 방식으로 키우는 상주 딸기, 주로 설향이라는 당도 높은 품종을 생산해 왔는데요. 올해부턴 저장성 좋은 신품종 알타킹이 출하되면서 프리미엄 소비 시장에 각별한 애정 공세를 받고 있답니다. 경도가 좋기 때문에 보관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설향보다 봄철에는 경도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가격도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많은 가격을 준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거를 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건 덩달아 농가 소득도 올라간다는 뜻. 그만큼 상주 딸기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를 딛고 희망을 찾고 있는 상주 딸기 농가들. 딸기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직접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딸기로 만드는 대표적인 건 딸기 케이크 있고요. 딸기 가래떡, 딸기 잼, 딸기 시럽, 딸기 샐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라는 편견을 깨는 다양한 음식들. 상큼 달콤한 딸기로 조금은 색다른 봄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더욱이 봄철 과일 소비 부동의 1위는 딸기란 사실. 이 인기 그대로 상주 딸기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거죠? 상주 딸기와 함께 여러분도 달콤한 봄을 즐겨보세요.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농촌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희망을 수확하는 우리 농가들 힘낼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 소비로 응원해 주세요.